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프린트 페이지 61페이지부터 실전 문제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학습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습 내용 보니까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와 전자 껍질 수가 영향을 준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서 같은 주기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 반지름 각 이제 2족과 16족에 속한 각 원자의 유액 전하와 전자 껍질 수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를 이제 원자에 따른 원자 반지름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같은 족 2족 원소에서 지금 보면은 4번, 12번, 20번, 38번 뭐 여러분들은 모르는 원소겠지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지금 보면은 유효액 전하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요 방향으로 지금 유효액 전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전자 껍질수, 요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전자 껍질수라고 하기로 했죠. 아이고, 전껍수. 전자 껍질수도 역시 마찬가지 연신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유효액 전하는요, 반지름을 작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 껍질수의 증가는 반지름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 반지름 값을 보니까 어때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전자 껍질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요 효과가 더 크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16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지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하기는커녕 연신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요, 누가 큰 영향을 미치냐면요, 바로 전자 껍질수가 더 많은 큰 영향을 미쳐요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증가 그리고 전자 껍질수 n 값이 표시되어 있는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다음은 세 가지 주기적 성질과 그리고 원소,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의 주기적 성질을 상대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요, 대응시키라는 거예요. 뭐가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인지, 뭐가 이온 반지름인지, 뭐가 원자 반지름인지.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잠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답이 다 나와 있네. 여기서 할게요. 자, 2번 여기 선생님이 따로 이제 정리하려고 나눴는데 이미 선생님이 풀어놓은 거가 갑자기 나와버렸네. 자, 아무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이제 주기적 성질을 나타낸 거라고 했고요. 아까 문제는 읽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얘네들의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선생님이 대충 주기율표에 표시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주기, 3주기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 해가지고 얘 위치를 대충 표시해보면은, 자, 1족, 2족에 지금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5족, 16족에 지금 질소와 산소가 있는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죠. 자, 지금 일단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 어떨까? 자, 이온화 에너지 생각해볼게. 자, 이온화 에너지 생각해보면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는요, 예외 구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2족에서 13족 그리고 15족에서 16족 우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유효액 전하 증가하긴 하지만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하고 16족 갈 때 감소하는 예외 구간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무려 어때?
얘들아 15, 16 쪽이 있잖아, 그지? 여기서 이온 에너지 감소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2주기인 원소가 3주기인 원소보다는요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우리 얘네들이 일단 이온화 에너지 크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얘네가 커. 근데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는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누가 더? 그치, 질소가 더 크구나.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거 일단 질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거는 질소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야.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대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합니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 크고 그 다음이 나트륨이 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렇지. 그래프를 암기하고 그거를 바로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그냥 14족부터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14, 15, 16, 17, 18, 1, 2, 3, 13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려보시면, 자, 우리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대충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해놓고, 자, 우리 15, 16에서 우리 감소하는 구간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 그러면은 위아래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여기 위아래의 형태를 띠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엔 쭉쭉 증가하는 거였죠. 네온까지. 그러다가 나트륨에서 급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아래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찍기만 하면은 뭘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질소, 산소,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의 1차 이온화 에너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누가 제일 작아요? 나트륨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야. 그 다음이 산소고요. 그 다음이 질소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튀어나오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 순서는 알 수 있겠다. 그지? 자, 두 번째, 우리 이온 반지름 볼까요? 이온 반지름 보기 전에 우리 원자 반지름부터 먼저 볼까? 자, 원자 반지름 보면은, 자, 원자 반지름은 어때요, 여러분? 보자마자 같은 주기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주기면은 3주기인 애들이 전자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자,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크고 질소와 산소가 작아. 근데 어때? 지금 보면은 질소와 산소랑 비교하면은 원자 번호 큰 쪽이 원자 반지름이 더 작죠? 왜냐면 유효액 전화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산소가 되겠고요. 제일 작은 거 산소가 되겠고, 그 다음이 질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 다음이 나트륨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네를 전부 다 이온화 시켜봅시다. 이온화 시켜보면 어때요? 이온화 시켜볼게요. 그럼 전부 다 등전자 이온,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친구들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의 유효액 전화, 즉 전자 껍질 수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액 전화가 그들의 반지름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7번 질소, 8번 산소, 11번 나트륨, 12번에 마그네슘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다 얘네 지금 보면 다 이온화 시켰다고 했죠. 3-, 2-, 플러스 2 플러스.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똑같은데 마그네슘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반지름이 표시가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찾아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조금 대응을 시켜보면 남아산질이라고 하는 요 순서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산질만화 요게 바로 원자 반지름 되겠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바로 이온 반지름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 모양 있는 거 4번에 있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이었고요. 3번
다음은 유효액 전하와 이온화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효액 전하와 이온화 에너지의 관계를 조금 파악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어떤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를 배웠죠. 바로 유효액 전하와 전자 껍질수, 전껍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요, 우리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다 보니까 전자 하나 떼어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전자 하나 떼어내기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 요인이 원자 반지름의 요인과 똑같은데 완전 반대의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원자 반지름의 반대의 경향성을 띠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영향에서 우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커진다 라고 해서 예외 구간만 13족과 16족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아무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몇 쪽과 몇 쪽을 제외한 2, 3주기 원자들은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어디를 제외한? 그치, 13족과 16족을 제외한. 그래서 2족에서 13족, 그래서 15에서 16족 갈 때 우리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예외의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치, 오비탈로 설명하면 된다고 했고요. 자, 2에서 13에서는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그리고 15에서 16 갈 때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산소 또는 황에 있는 쌍을 이룬 전자를 떼어내는 게 더 쉬워지더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탐구 활동은요, 그것들을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했고요. 그리고 각각을 표시한 점을 따라서 주기별로 연결을 했대요. 지금 보니까는 1과 2가 지금 유효액 전하에 따라서 즉 원자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1과 2랑 비교했을 때 지금 1이 훨씬 큰 거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1 쪽이 뭐다? 바로 2주기고 2가 바로 3주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2주기인 애들이 3주기인 애들보다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13과 16이 아까 맞는 보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것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그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라고 한 거 바로 니은 맞는 설명. 자, 원은 2주기 원소이다. 역시 마찬가지 맞는 설명으로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도 봅시다. 4번도 선생님이 이쪽에서 한번 풀어놨어요. 자, 4번은 다음 바닥 상태 원자 A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A씨는요 각각 산소, 플루오린, 마그네슘 중에 하나이며 AC 이온의 전자 배치, 전바 배치가 아니라 전자 배치는요 모두 네온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역시 마찬가지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요 A, B, C 요 원소, 자, 산소, 플루오린, 마그네슘을 대충 주기율표에 나타내는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야 우리 나중에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은 2족의 3주기에 있는 원소고요. 그리고 산소는요 16족, 그리고 플루오린 17족의 2주기에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우리 뭘 볼 거야? 지금 보면은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이 나와 있어, 그지?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원자 반지름 비교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원자 반지름 먼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얘네들 원자 반지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원자 반지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인 요 플루오린이 더 작겠죠? 유효액 전하가 크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마그네슘이 3주기에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클 거야. 그럼 제일 작은 거 누구야? 제일 작은 거 플루오린 제일 작고요. 그리고 산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반지름 한번 비교해 볼까?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얘네 전부 다 무슨 이온이 되는? 그치.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이온이 되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써보면은 산소는 8번, 2 마이너스 되는 애고요. 그리고 플로린 9번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마그네슘 12번 2 플러스 등전자 이온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완전히 똑같아. 그러다 보면은 우리 유효액 전하만 따지면 얘네들의 반지 이름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유효액 전하 커지는 방향이 요 방향으로 아마 반지 이름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질 거야라고 하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거야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이온 반지름 비교한 다음에 걔들을 뭘로? 이온의 전하로 나누래. 근데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플러스야. 2 플러스면 절대값이면 2가 되는 거고요. 그치? 이온의 전하. 그리고 뭐 2 마이너스야라고 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 씌운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온의 전하. 일반적으로 이온의 전하 우리 전하량이라고 해서 Q 쿨롱을 쓰거든요. 이렇게 쓸게요. 이온의 전하. 요게 앞으로 전하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해봅시다. 이거 나누는 거 해볼게. 그러면은 나눠봅시다. 이게 이온의 전하 2 마이너스니까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로린은 1이 되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2가 되는 거야. 그치? 2. 그럼 봐봐. 이 값을 비교할 건데 일단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걸 생각해봐. 자, 지금 보면은 반지름이 마그네슘이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러면서도 지금 이온의 전하는요 2로 큰 값이야.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 그 얘기는 얘는 분모 값이 제일 크니까 얘는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낼 거야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내는 건 바로 이 값이 제일 작은 건 C입니다. 일단은 얘가 누구구나? 마그네슘이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애매하죠. 지금 보면은 얘는 커. 그리고 이온의 전하도 커. 얘는 작아. 이온의 전하도 작아. 도대체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거야?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알 수가 있긴 해요. 자, 왜냐하면 요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 얘들아 이게 2배. 뭐 예를 들면 뭐 산소의 이온 반지름이 5라고 치자. 5야. 근데 요 플루오린이 막 1 이런 식으로 막 5배가 줄어들거나 뭐 2.5 이런 식으로 막 2분의 1배 그러니까 5분의 1배가 되거나 2분의 1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온 반지름의 그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그렸잖아, 그지? 그래서 이온 반지름 얘는 이온화 되면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되면은 요렇게 지금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요 값이 어딨어? 요 값이랑 요 값이 완전 2분의 1배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충 얘가 5라고 한다면 얘 한 4.5? 이 정도로 감소한단 말이야. 별로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근데 요 이온의 전하값은 어때? 2배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 값이 2배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온 반지름은 얘가 더 크지만 그치. 전하값이 분모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 값 지금 대충 계산만 해봐도 얘 2.5요. 얘 4.5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플로린이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큰 값은 우리 플루린이야 라고 해서 플루린이 제일 클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B구나 라는 건 일단은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출제자가 자료를 하나 더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얘가 C라는 게 밝혀졌으니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A와 B와 B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자료를 더 정확히 비교하라고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떤가요? 산소가 더 크죠? 큰 산소가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플루린이 A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구했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B고요. 플루린이 바로 A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C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는 마그네슘이냐? 아니요. 1차 이온의 에너지 B랑 C 비교해보래. 당연히 B가 2주기고 C가 3주기니까 2주기인 애가 원자 반지름 작으니까 전자 떼기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 떼기 어려우니까 B가 이온화 에너지는 크겠다라는 거, 바로 B가 더 큽니다. 맞는 설명. C 홀전자 수.
자, 홀전자수 우리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2개고요. 그리고 플루오린 1개, 그리고 마그네슘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홀전자수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C가 클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는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번은 2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셔서 5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수업 시간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딱 나왔죠.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나왔다. 그지?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인 경계가 있고요. 1인 경계가 있고 요 값이 1보다 크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커. 그 얘기는 요 값에서 1보다 크려면 분모값보다 분자값이 더 커야 돼. 이온이 될 때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애들 바로 비금속 원소. 그래서 전자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하는 바로 비금속 원소, 즉 음이온이 되는 친구들이 얘네가 바로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했더니 값이 1보다 작아? 그 얘기는 뭔 말이야? 분모값이 컸구나. 즉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감소하는구나. 바로 껍질 수가 줄어서 그런 거죠. 껍질 수가 줄어들면서 반지름이 감소하는 바로 양이온이 되는 금속 원소야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그냥 옳은 거, 뭐 A, B, C가 어떤 원소다 이렇게 지칭하진 않았네요. B는 비금속 원소다. 그쵸?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A와 C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3주기 원소라고요. 3주기 원소. 그러니까 3주기 원소의 지금 앞에 있는 요 원소가 A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원소가 B와 C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온화 되면요. 앞에 있는 A라는 원소는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할 거고 2주기에 그리고 B와 C는요. 바로 옆에 있는 3주기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A와 C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성 원자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즉 중성 원자에서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 C가 지금 A보다는 훨씬 크겠죠. 근데 A와 C, B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B가 더 크겠다라고 하는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답은 3. 답이 왜 없어? 답이 왜 없죠? 기억 디귿 왜 없어? 잘못됐죠. 자, B가 크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B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효액 전하가 B가 더 크다라고 해놓고 지금 잘못 읽었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1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이온 반지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라, 그렇지? 주기율표에 대충 한번 표시를 해놔 봐라.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 플루오린 17쪽에 산소랑 플루오린 2주기에 있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1쪽이고 3주기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AC의 이 두 가지 이제 주기적 성질 가나를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는 원자 반지름이고 하나는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 가다가.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개는 비금속이고요. 하나만 금속이거든요. 그럼 비금속은요 이온 반지름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애들이고요. 금속은요 감소하는 애야. 그럼 봐봐. 증가하는 이게 완전히 원자 반지름이고 이게 만약에 이온 반지름이라면 이렇게 증가하는 애가 두 녀석이 있고요. 하나는 감소하는 애네. 얘가 이온 반지름, 얘가 원자 반지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비금속이 두 가지고 금속이 한 가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랑 나가 뭔지는 알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가랑 나가 뭔지 알았어. 얘가 이온 반지름이야. 써놓을게요. 요 까만 애가 이온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요 하얀 애가 원자 반지름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C가 뭔 거 알 수 있는 거야. C는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랑 B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얘네들 이제
원자 반지름만 비교해도 알 수가 있죠. 원자 반지름은 B가 살짝 큽니다. 자, 이런 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반지름이 막 2배, 3배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지? 자, 보면은 B가 더 크다라는 걸 통해서 유효액 전하가 A가 더 컸나봐. 따라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차이 나잖아, 그지? 플루오린이 유효액 전하가 크다 보니까 더 작아진다고 했죠? 얘가 A고 얘가 B구나. 나트륨은 C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B가 산소고요. 그리고 A가 플루오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원자 번호를 비교하래요. 자, 원자 번호 어떻습니까? B는 9번이고요. B는 8번이고요. A는 9번이고요. 나트륨은 11번입니다. 라고 해서 자, BAC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BAC 순서인 거. BAC, BAC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표는 X부터 Z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XZ는 각각 나트륨, 알루미늄, 칼륨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우리 두 가지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다.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어서 몇 조 원소인지 알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이들이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 안정한 이온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글씨 쓰기 싫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는 X는 1차 이온의 에너지, 2차 이온의 에너지 비교했는데 지금 보면은 1차에서 2차 갈 때 지금 몇 배야? 47에 몇 배냐 이거? 아무튼 엄청 47에 48에 32. 아무튼 한 8배? 7개 8배가 증가하고 있죠.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X 같은 경우는 1조 원소일 거야. 원자과 전자수 한 개인가 봐. 즉 한 개 떼고 나서 여기에서 뭐가 줄었나 봐. 껍질 수가 줄었나 봐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껍질 수가 줄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Y를 좀 보면은 Y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Y는 지금 안 나와 있어 뭐가. 그지? 지금 뭐가 안 나와 있는데 요 값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가 나와 있네요. 이미 누가 누군지 나와 있네. 그치? 그럼 얘가 1족이고 Y가 아직 몇 족인지는 몰라도 Z가 만약에 1족인 게 지금 두 개 있죠? 하나, 둘. 그러니까 Z가 만약에 13족인 게 나온다면 Y가 1족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Z가 뭔지 봅시다. 자, 안 나와 있어. 증가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당연히 증가하겠죠? 증가할 거야. 근데 여기서 급격히 증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Z가 13족 원소구나. 왜? 세 번째. 원자과 전자가 3개까지 떼고 4개 뗄 때 갑자기 증가했잖아. 얘는 13족 원소야. 따라서 Y가 몇 족 원소라는 게 1족 원소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알루미늄이 바로 Z라는 걸 Z가 바로 알루미늄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X랑 Y를 살펴봐. X랑 Y가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칼륨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나트륨은요 3주기에 있고요. 칼륨은요 4주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이 더 커야죠. 왜?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반지름이 큰 칼륨이 전자 하나 떼기 더 쉬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더 작아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비교해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Y가 더 크죠? 그 얘기는 더 큰 Y가 나트륨이구나. 더 작은 X가 칼륨이구나.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볼게요. X의 원자과 전자수는 한 개이다. 맞는 설명. 1족이니까 칼륨이죠. Y는 칼륨이다? 아니죠. 나트륨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는요 496보다 크다라고 했나요? 자, 봐봐. 자, 얘가 지금 469보다 커야 돼. 지금 보면은 나트륨이랑 알루미늄이야. 얘는 지금 1족이고 얘 13족이다. 자, 우리 예외 구간은 2족에서 13족이었죠. 따라서 2족에서 13족이 아니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496보다는 크다가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래프 그리세요.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여기 지금 1쪽이니까 위아래가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포인트가 바로 나트륨보다는 알루미늄 크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그네슘은 작지만 그래가지고 이 값을 비교해서 당연히 알루미늄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올라가서 우리 8번은 우리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안 배웠지만 우리 혹시라도 나중에 배울 걸 대비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공유 결합을 시켰을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 음성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 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우리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이러한 전기 음성도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온화 에너지랑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증가했지만 이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 예외 구간 없이 연신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도 우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 표에서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진다. 전기 음성도 값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전기 음성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 결합에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즉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18쪽에 있는 원소는 공유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기 음성도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까지 제일 큰 값은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플루린이 되겠구나 해서 나중에 4.0이라는 값으로 제일 큰 값이야 라고 배우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같은 주기에서 지금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홀 전자 수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보면은 홀 전자 수 한번 우리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홀 전자 수를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은 어떠냐면 우리 홀 전자 수는 이제 1, 0, 1, 2, 3, 2, 1, 0 이렇게 홀 전자 수 쓸 수 있고요. 몇 주기냐면 2주기야, 2주기. 2주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보면은 갈수록 전기 음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는 값이 커진다니까.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바로 원자번호 순서구나, 원자번호 커지는 순서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되시고요. 홀 전자 수가 3개인 건 D밖에 없네. 요게 바로 D구나 라는 거, 그지? 자, 그런 다음에 홀 전자 수가 2면서 전기 음성도가 D보다는 커야 돼. 즉 원자번호, 이거 원자번호라고 생각하면 되네. 원자번호,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는 D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홀 전자 수가 2면서 D보다 원자번호 큰 거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2가 바로 여기 D 옆에 있고 오른쪽에 있구나 라는 거. 자, C도 지금 홀 전자 수가 2죠. 그러면서 D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A와 B를 비교해 보니까 자, 홀 전자 수는 1이면서 지금 보면은 전기 음성도 제일 작아야 돼, 그지? B 같은 경우는 0이면서 전기 음성도가 A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은 A는 제일 작아야 되니까 얘가 되겠고요. A보다 큰 전기 음성도 0일 때 A보다 크려면 B가 얘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튬이고요. 얘 베릴륨, 그리고 얘 누구냐?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직접 적어보면 얘 리튬이고요, 얘는 베릴륨이고요, 그리고 C는 그대로 탄소, 그리고 D는 질소, 그리고 E는 산소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옳은 거 골라봅시다. 자, 요거 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금속 원소는 2가지냐라고 했어. 자, 금속 원소 우리 요렇게 자르기로 했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 2개, 리튬과 베릴륨이 금속 원소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B랑 A를 비교하고 있네요. B랑 A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효액 전하 B가 더 A보다 크다 맞는 설명.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나왔죠. 그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B랑 E를 비교하래요.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몇 개야? 얘는 지금 보면은 1S는 다 채워져 있겠고요. 2S에 2개, 2P에 3개인데 이 3개가 어땠습니까? 따로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가 무려 3개의 오비탈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6개. D 같은 경우는 6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얘부터는 쌍을 이루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와 E는 서로 같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AC는요, 각각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래요. 지금 보니까는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나왔다. 그치? 자, 요런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죠. 1차분의 2차 값이 A가 가장 크대. 야, 1차에서 2차 갈 때 걔를 크려면 1차 뗄 때보다 2차 뗄 때 급증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이야? 1차 떼고 2차 뗄 때 껍질수가 뭐 하는 거? 껍질수가 줄어드는 애, 즉 1족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1족 원소 나트륨밖에 없잖아, 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쓰세요, 그리세요. 나, 마, 알 해가지고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했을 때 1차 이온 에너지. 그 전에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급감하죠. 급감하다가 여기서 다시 위아래가 시작되는 구간이구나. 요게 1차 이온 에너지. 그럼 2차 이온 에너지는 그 전에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감소. 그지? 그리고 그 전에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증가 해가지고 1차분의 2차 값이 제일 큰 거 바로 나트륨이 되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A는 나트륨이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누구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B랑 C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대. 그 얘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이 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증가하죠. 따라서 A는 나트륨 그리고 원자번호 큰 B가 바로 알루미늄이고요. 그리고 C는 마그네슘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래요.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 우리 족을 보면 되는 거니까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야. 그지? 그래서 B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원자 반지름은 A가 더 크니라고 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 어때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 즉 A가 제일 크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온화 에너지 봅시다. 1차 이온 에너지 궁금한 거잖아, 그지? B랑 C랑 B를 비교하래. 자, C랑 B. 다시 보면은 C가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습니다. 1차 이온 에너지는 C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거. 자, 디귿은 맞는 보기구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 왔어요. 힘드네요. 자, 2, 3주기 원소 A2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2의 1차 이온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만은요, 각각 원자 A2의 전자 배치 중에 하나라고 해요. 대응되는 값은 아닌가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온의 에너지 나오는 순간 뭐부터 그리자? 우리 이온의 에너지 그래프부터 그리자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려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누구 나와 있는 거냐면 2, 3주기고요. 지금 보니까는 얘는 누구야? 딱 보니까 호일 전자수 3개 있네? 이거 질소야.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이 전자 배치를 보면서 바로 이제 원소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보면은 2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물어보니까 우리 질소부터 그리지 말고 탄소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2차 이온화지 그리려면은 한 칸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플루오린 다음에 뭐냐?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 밑에 탄소, 질소, 탄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치. 1차 이온에너지 그려보면, 자, 지금 보면은 얘가 15에서 16으로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지? 여기서 예외. 그럼 위아래의 구간이죠. 위아래, 그 다음에 쭉쭉 증가지. 이렇게 1차 이온 에너지. 그런 다음에 급감, 그지? 급감하다가 다시 위아래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이게 1차 이온 에너지야. 그러면은 2차 이온 에너지는 어떤가요? 자, 우리는 질소부터 보면 되니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이니까 질소부터 본다면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증가, 그치? 또 감소했으니까 감소. 그 다음에 증가 한 다음에 급감했으니까 얘도 급감. 그 다음에 증가했으니까 증가. 이게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봅시다. 지금 보면은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 값만 비교를 해봐도 지금 동그라미 친애들이랑 보는 거야. 그러면은 A 지금 제일 작은 건 산소죠. 얘가 산소구나. A가 산소구나. 그 다음이 질소, 그지? 요거 제일 작은 거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이 플루오린, 그 다음이 누구야? 아이고 미안. 지금 3주기가 더 작죠. 미안해요. 다시 보면 색깔 좀 달리합시다. 보라 색깔 제일 작은 거 나트륨이죠. 나트륨 제일 작아요. 그런 다음에 마그네슘, 그지? 마그네슘까지밖에 없죠.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 다음이 산소죠. 그 다음이 질소. 그 다음이 플루오린.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일단 다 구했다 우리 일단은. 그래서 대충 한번 요거 주기율표에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까먹으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A는 나트륨 자리, 1쪽에 A는 나트륨 자리, 그리고 2쪽에 마그네슘, B는 마그네슘 자리, B는 마그네슘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산소 16쪽에 C, 그리고 15쪽에 D 같은 경우는 질소, 이렇게 질소 자리에, E는 이제 17쪽에 플로린 자리,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자, D의 전자 배치, D는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가이다라고 했습니다. D가 누군데? 바로 질소죠. 질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가냐고 물어봤어.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원자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자, 원자 반지름? 자, B가 어떤가요? 얘나 두 개 비교해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3주기인 원소가 더 크죠. 그러면서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원자 반지름은 크잖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A가 가장 큽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는 A가 크냐라고 했어. 2차 이온화 에너지랑 비교해봐. 자, 지금 보면은 질소, 산소, 플루오린 2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누가 제일 커요? 나트륨이 제일 크죠? 즉 A가 2차 이온 에너지 제일 큽니다. 라고 해서 A가 가장 크다. 맞는 설명이고요.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사실상 우리 이온화 에너지를 풀고 나서 전자 배치와 그리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값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내는 연습들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 문항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요 내용에서 문제 선생님이 자주 많이 어머! 안 끝났어! 자, 여러분 안 끝났는데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하려다가 끝났네요. 11번 볼게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를 학습한 후에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자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원자 반지름, 자, 텐션을 좀 올려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은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작아진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자 핵의 핵전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즉 정확히 얘기하면 유효액 전화가 크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자료 분석 결과 이온 반지름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 다 전부 다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는요 껍질수가 같으니까 유효액 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등전자 이온, 즉 전자 껍질수가 같은 상황에서는요, 유효액 전하가 전자 껍질수 아까 N으로 표시했으니까 N으로 표시해보면 전자 껍질수가 같은 상황에서 유효액 전하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온 반지름은 작아져요. 작아질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가설이 있는 바로 어디 있나요? 원자 핵전하량이 클수록 전자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하는 5번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12번 볼게요. 자, 그림은 원자 AC의 6차 이온화 에너지와 5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7차 이온화 에너지와 6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1차분의 2차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분의 큰 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는 반대로 해버렸죠, 그죠? 자, 질소와 산소, 플루오린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15, 16, 17족이란 말이야. 질소는 15족, 산소 16족, 플루오린 17족.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뗀 다음에 질소 이제 6개까지 뗄 때, 즉 5차에서 6차 갈 때 급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즉 최대가 되는 구간, 최대값,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비교했을 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비교했을 때 최대값을 나타내는 값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5차에서 6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요 값이 최대가 될 거고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6차에서 7차 갈 때, 즉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6차에서 7차 갈 때 급증할 거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7차에서 8차 갈 때 급증하겠죠. 이 구간에서 급증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뭘 역수 취했냐면요, 요거를 역수 취해놨고 또 요 값을 역수를 취해놨어. 그럼 요 값이 최대니까 우리 질소 같은 경우 6차분의 5차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최소가 되겠고, 그리고 얘 값도 역시 마찬가지 7차에서 6차 갈 때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최소가 되는 구간을 보는 거야. 지금 보면은 6차에서 5차를 가는데 최소가 되는 A, 그리고 7차에서 6차 가는데 최소가 되는 C, 바로 이 C가 7차에서 6차 갈 때 최소가 되니까 얘가 산소야 라는 거. 그리고 6차에서 5차 갈 때 최소가 되는 A가 바로 누구야? 질소야. 그럼 남아있는 C는 누구야? 플로린이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산소고 얘는 질소니까 A, B, C가 다 나왔죠. A는요 질소고요, B는 플루오린이고요, 그리고 C는 산소인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나왔어요. 13번. 표는 2, 3주기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2주기,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를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얼음물을 탔는데 얼음이 다 녹았어. 그래도 물은 시원하네요. 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쭉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원자 반지름 보니까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수 증가했는데 감소했고요. 아, 같은 주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얘네 같은 주기야. 그지? 왜? 유액 전하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 작아졌으니까. 아, 요거 일단 5, 6쪽이 같은 주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원자과 전자수 늘어났는데 증가했잖아. 그치? 아, 이거 증가한 건 껍질 수가 크기 때문이야. 아, 얘는 다른 주기야. 그치? 얘는 이제 반지름 증가했으니까 껍질 수가 달라. 얘는 다른 주기. 그럼 일반적으로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아, 얘네는 2주기가 되겠고 더 커졌으니까 얘는 3주기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쪽이면서 3주기인 요게 바로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주기면서 15, 16쪽 2주기면서 15, 16쪽 얘가 바로 A, B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는요 2주기 원소냐라고 했습니다. A는 2주기 원소가 맞죠. 그죠? 자, 원자 번호는 C가 가장 크니 3주기니까 C가 제일 크겠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보면은 우리 15, 16, 17쪽 해가지고 대충 나타내 보면요 2주기, 3주기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랑 B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C는 여기 있는 거야. 유효액 전하 어때?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그리고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C가 가장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효액 전하는 C가 B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디귿도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또 없죠. 그림은 2주기, 3주기 원자 AC의 원자과 전자수와 제1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 5개 그리고 7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5쪽과 17쪽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2, 3주기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래 놓고 지금 A와 C를 비교해보면 같은 주기인데요. 아니, 같은 족인데요. 이온화 에너지가 A가 더 커. 그 얘기는 A가 껍질수, 즉 반지름이 작아서 전자 떼기 어려운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A가 2주기고요. C가 3주기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가 2주기고 C가 3주기야.
그럼 B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플루오린일 수도 있고요. 2주기인 플루오린일 수도 있고 3주기인 염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 값이 A보다 만약에 컸다면 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이 방향으로 이온화 에너지 대체를 주는 거니까 그랬잖아. 심지어 예외 구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F 만약에 C가 만약에 2주기라서 플루오린이었다면 A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컸어야지. 그치? 요게 플루오린인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C가 아니라 B죠. B가 지금 A보다 당연히 컸다면 2주기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A보다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B는 플루오린이 아니구나. 플루오린이 아니니까 누구야? 바로 염소가 되겠구나. B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C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도 이제 바로 이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답을 골라주시면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주시면 A는 2주기 원소니라고 했습니다. 자, A는 2주기 원소 맞고요. 자, 원자과 산자가 느끼는 유효획전환, 유효획전환 B랑 C랑 비교해봐. 당연히 원자번호 큰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니은 맞는 설명. 디귿 전기 음성도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 요 방향 그리고 껍질 수가 줄어드는 방향 요 방향으로 전기 음성도 커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A랑 C랑 비교했을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 커야 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고요. 답은 기역 니은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여러분 시험 범위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 마지막 14번까지 전 문항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 복습하셔가지고 시험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2주기 이 단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전 문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